1번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보면 좀 마무리나 이제 끝에 대한 이야기들 지금 카드들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1번 분들 마음속에는 그 마무리라는 단어 하나가 좀 자주 걸렸을 것 같은데요. 누가 뭐 밖에서 먼저 말을 꺼낸 건 아닐 수도 있는데 여러분 마음 안에 뭔가가 이거는 이제 좀 끝내야 될 것 같다. 여기까지인 것 같기도 하다. 좀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이게 뭐 어떤 특정한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하고 계신 일이라든지 뭐 공부라든지 뭐 아니면 지금 하고 계신 취미생활, 뭐 일상생활 속에 있는 여러분의 습관 뭐 이런 걸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나의 어떤 성격적인 특징이나 어떤 경향성 뭐 이런 부분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끝인 것 같다. 여기까지인 것 같다. 이런 느낌. 근데 문제는 이게 어떤 끝에 대한 생각도 있지만 사실 여기까지 가지고 오신 세월도 꽤 있으셨던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녹록지 않으셨을 거고 쉽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이만큼 버텼는데 이거를 내가 여기서 그만두자니 좀 허무하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좀 나쁜 거다. 뭐 진짜 끝을 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끝내야 되는 거. 뭐 습관 이런 거 나쁜 거 있을 수 있죠. 이제 그런 거는 예를 들어 머리로는 알아요. 내가 이거 진짜 그만해야 되는데 끝해야 되는데 이러는데 감정적으로는 아직 그게 좀 스스로를 계속 붙잡고 있거든요. 놓지를 못하고 놓아주지를 못하는 좀 그런 상태일 수도 있어. 이렇게 결국 이제 좋은 거를 마무리 지어야 되든 아니면 나쁜 거를 마무리 지어야 되든 어쨌든 이게 지금 끊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뭔가 좀 답답하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1번 분이 능력이 없어서 내가 정말 뭔가 결단력이 없어 뭐 이런 게 아니라 또 운이 없어서 그런 거야 이런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카드들을 보면 1번 분들 경우에는 이미 사실 그것들 과거의 무언가를 충분히 해내셨고 그거를 이미 이제 할 만큼 해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생각까지 왔다. 좀 이렇게 보이고요. 이미 그거는 사실 자기의 때를 다 했대요. 주기가 끝났고 그 사이클은 끝났다고 해요. 머리로는 진짜 알고 계실 건데 마음이 아직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어떤 결단력에 있는 행동 정말 현실에서의 변화들 뭐 이런 거는 없는 상황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오늘 카드들은 그걸 두고 뭐 네가 더 노력해야지 좀 더 버텨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 끝을 내야 한다. 끝을 내야 시작되는 기회가 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에 왔다. 좀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핵심 카드로 월드랑 칼 8번이 같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조합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정말 여러 가지 맥락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일단 월드 카드는 메이저 카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마지막 장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좀 완성을 말하고 마무리를 말하고 좀 졸업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월드 카드는 그냥 어떤 일을 대충 끝낸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기까지 오기 힘들었거든요. 메이저 카드의 여정을 다 지나왔어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어쨌든 최선을 다했고 내 몫을 다했다 이런 뜻이라서 여기선 이제 더 이상 얻을 게 없으니까 끝을 봐야지 좀 이런 상태를 말해요. 이미 내가 충분히 경험했고요. 충분히 배웠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 그 선까지는 충분히 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칼 8번이 같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상황은 외부에서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나를 스스로 묻고 있는 생각 이게 문제다. 좀 이렇게 같이 해석할 수 있어요. 이 카드는 워낙에 좀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의 어떤 프레임, 틀이 있거든요. 그 안에 내가 나를 스스로 가둔 격이 나는 나올 수 없어. 나는 여기서 바뀔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말도 실제로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여기서 내가 멈추면, 그만두면, 지금 나가면, 끝을 보면 뭔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 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좀 아까워 이런 생각일 수도 있고요. 내가 여기서 지금 끝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신경 쓰여. 좀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죠. 이거는 사실 생각이 많아서 그런 거거든요. 멘탈이 약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특히나 이 월드카드가 나왔을 때는 이 책임감이 있거든요. 여기까지 올 때는 책임감 없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딸려오는 거예요.
끝까지 해내야 되는 압박감 같은 거, 또 중간에 그만두면 안 될 것 같다는 약간의 강박관념이나 죄책감, 이런 것들도 지금 동시에 좀 많이 얽혀 있는 상태예요. 지금 떠오르는 이미지를 말씀드리면 이 월드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졸업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어떤 학생이 졸업을 했어요. 이제 그러면 그 학교를 떠나야 되잖아요. 좋든 싫든 이제 다른 곳으로 가야 되죠. 근데 계속 그 학생이 같은 교실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지금 이 두 장 조합이 그런 이미지. 졸업을 했으면 이제 떠나야 되는 거고, 과거에서 벗어나서 그 주기를 끝내고 새로운 세계로 가야 돼요. 지금이 바로 그 시기고, 올해는 특히 그렇게 새로운 세계로 떠나는 거, 가보지 않은 길을 걷는 것, 개척하는 거, 그게 이제 1번 분들한테는 기회로 작용한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실 월드카드로 시작할 때는 얘가 이제 완성을 말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기서 끝내면 그냥 끝나는 게 끝이 아닌가. 이건 성공한다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나는 성공하지도 않았는데 왜 그만두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월드카드의 진짜 본질은 그게 아니라 더 이상은 여기 머무를 이유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카드거든요. 이 월드카드는 완성을 했기 때문에 기쁘고 이제 그래서 멈추는 그만두는 게 아니라 너는 이제 이 레벨이 아니야. 쉬운 문제 풀려면 과거에 머물러도 되지. 근데 앞으로는 새로운 레벨로 가야 되지 않겠어? 이제 또 다음 어려운 문제 풀어야지 라고 말하는 그런 성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월드카드가 나왔을 때는 아니야 그래도 나 조금만 더 있으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여기서 나는 더 쉬운 문제 계속 풀면 다 맞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여기서 그냥 그만두고 나가버리면 그냥 다 헛수고 아닐까? 이렇게 질문하고 그냥 멈추는 거에 대해서 합리화할 수 있거든요. 또 칼 8번 카드도 이 카드가 말하는 게 아까처럼 이제 틀에 갇혀있는 이 감옥이거든요. 근데 감옥은 감옥인데 이 카드는 가짜 감옥이에요. 누가 나를 묶어둔 게 아니에요.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없고 나 자유로운 상태인데 내가 그냥 아니야 나는 감옥에 갇혀있어 라고 생각하고 계속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미지로 말씀드리면 이 카드는 이제 집 안에 있는데 창문 바깥에 날씨가 되게 좋아요. 해가 쨍하고 되게 맑거든요. 근데 내가 창문에다가 되게 두꺼운 커튼을 암막 커튼을 쳐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 바깥에는 지금 날씨 너무 안 좋을 것 같아. 나 위험할지도 몰라. 나가면 절대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흐름을 읽어보면 나는 계속 지금 이 상태에 있어야 돼. 난 참아야 돼. 바꾸면 안 돼. 이런 생각 때문에 오히려 고통이 더 심해지고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오늘 타로 카드도 보시면 가운데 교황이랑 타워가 핵심으로 나와 있거든요. 오랫동안 뭔가 굳어져 왔던 믿음이라든지 상식, 가치관 이걸 유지해야 돼. 이게 지금 타워, 무너져야 돼요. 나는 이렇게 계속 붙잡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런 기준들이 이제 올해는 무너져야 되거든요. 한 번은 무너져야 그래야 제대로 다시 세울 수 있어요. 올해는 분명히 이 변화에 대한 새로운 세계로 가기 위한 어떤 결정, 이거 미루실 수 없을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랑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이라면 내가 이 관계 계속 가져가도 되나? 이 질문 가장 중요할 거고요. 일이나 커리어 차원이라면 내가 여기서 가만히 있는 거 괜찮나? 나 역할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부서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계약을 바꿔야 되나? 좀 이런 이동수를 만나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순간적으로 느끼실 거예요. 과거는 이제 끝이구나. 이거 여기까지구나. 더 이상은 내가 책임질 게 아니구나. 나 가야 되는구나. 좀 이런 깨달음 오실 거예요. 물론 이제 아까 졸업하는 학생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졸업이라는 게 되게 싱숭생숭하거든요. 하나를 정리하면 어쨌든 마음이 공허해져요. 나한테 일상이었던 것이 이제는 과거로 딱 책을 덮어야 되니까요. 내가 또 이렇게 갑자기 세상에 던져지는 거 아닌지, 너무 즉흥적으로 선택하는 건 아닌지, 만약에 거기서 조금 더 버텼으면 달라지지 않았을지, 약간 이런 생각들도 처음에 들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카드들은 일단 결정을 하셔야 되고, 사람이든 뭐 일이든 환경이든 일단 하나를 끝내고 자리를 비워두는 게 지금 1순위라고 하거든요. 자리를 비워두면 거기에 되게 금방 새로운 게 온대요. 더 좋은 거, 또 예상하지 못했던 레벨의 진짜 귀한 거, 이런 게 채워지기 시작할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어서 자리를 내주지 않아서 그런 거다. 이제 끝을 보고 자리를 새로 하나 비워둬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또 오늘 수비아 카드도 보시면 숫자 10이 나왔거든요.
숫자 10은 수비학에서 볼 때는 이제 한 자릿수가 끝나고 이제 두 자릿수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하나의 챕터가 진짜 마무리되는 완결.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는 두 자릿수로 가야 되잖아요. 이 숫자를 발판 삼아서 새로운 곳으로 가야 한다. 좀 이런 에너지가 강한 숫자예요. 하나를 또 마무리 지을 때 제대로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정말 쿨하게 떠나야 돼요. 더 붙잡는, 나 한 자릿수에 계속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두 자릿수를 결코 만날 수가 없어요. 두 자릿수가 들어올 자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특히 1번분 마음에 내가 근데 이거를 끝내자니 이 완성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 완벽하게 안 됐어. 왜 나는 지금 여기서 끝을 내야 돼? 왜 나만 이러지?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마지막 조언 카드를 보시면 이제는 과거를 너무 생각하지 말고 미래로 가야 한다고. 미래를 바라보고 전진해라. 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 이렇게 미래형으로 질문을 바꿔보시는 거. 왜 나만 이러지? 이러지 마시고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앞을 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혹시 지금 뭐 하나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습관이라서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없다면, 이게 사라진다면 정말 나 망하는 걸까? 진짜 큰일 나는 걸까? 이런 질문도 솔직하게 던져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생각보다 어떤 의무감이나 책임감, 또 죄책감 이런 것 때문에 그냥 하고 있는, 억지로 하고 있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쁜 거라면 머릿속으로는 이거 진짜 그만둬야 되는 걸 알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아니야, 나 이거 없으면 안 돼, 내 인생의 낙이야, 이렇게 붙잡고 있는 되게 부정적인 습관도 있을 수 있거든요. 1번 분들은 올해는 정말 그거 끝을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끝내기로 결정하셨다면 말로도 확실히 한번 해보세요. 뭐 어디 SNS에 올린다거나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고 선언한다거나 행동도 정말 확실하게 하세요. 올해는 잘 버티고 있는 사람한테 기회가 오는 게 아니라 1번 분들 경우에는 제대로 끝을 내고 매듭을 짓고 새로운 곳으로 갈 줄 아는 그 사람한테 온다는 거, 그걸 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1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이번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들을 보면 남들은 잘 모를 수 있는 여러분만의 어떤 스트레스, 이걸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먼저 칼 5번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 지금 편두통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머리가 되게 아픈데 옆에 까마귀가 계속 말하고 있거든요. 저 멀리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되게 행복해 보여요. 그래서 이 카드가 보여주고 있는 이미지와 에너지를 생각해 봤을 때는 이제 이번 분 경우에는 주변에서는 여러분의 속을 잘 모르는 것 같거든요. 너는 이만하면 잘 살고 있잖아. 너는 뭐 엄청 행복하지는 않아도 별로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 않아? 야, 이 정도면 너는 좀 살만하지. 약간 이렇게 말하고 있거나 넌 좀 편하잖아. 좀 이렇게 속도 모르고 그냥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실제로 이번 분이 뭐 엄청 큰 불행까지는 없으실 수 있어요. 뭐 당장 내가 뭐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어서 오늘 내일 날짜만 세다가 내 인생이 끝나는 좀 그런 분들은 아니실 것 같거든요. 왜냐면 편두통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 두통이 되게 잔잔하게 없어지지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이번 분은 약간 내 인생 왜 이렇게 피곤하냐? 내 인생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좀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거든요. 지금 전반적으로 카드들을 보면 이번 분들의 경우에는 엄청 인생이 지금 힘들다라기보다는 되게 애매하게 힘들고요. 애매하게 괜찮은 그런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거든요. 내가 그냥 웃자라고 결정하면 또 웃을 순 있어요. 근데 막 정말 내 진심에서 크게 막 웃음이 나와가지고 빵 터지는 일, 그런 건 별로 없고 해야 되는 일이 있어서 어쨌든 꾸역꾸역 하고 있고 바쁘긴 해요. 근데 그게 주는 나의 어떤 보람이나 내적인 의미, 이런 건 그렇게 크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상을 살다 보면 문득 내가 진짜 원하던 삶이 이런 건가? 약간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날도 있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오늘 카드들은 그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답을 미루고 계시는 거, 그것들이 오히려 2026년에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카드들이 말하는 이번 분들의 기회는
너는 더 노력을 해야 돼.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잘해야 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행복을 더 이상은 뒤로 미루지 말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무엇을 우선으로 할지 그걸 먼저 정하자. 좀 이런 메시지가 더 강하고요. 먼저 지금 핵심 카드로 태양 카드랑 동전 2번이랑 같이 나와 있거든요. 일단 태양 카드는 그 타로 카드 체계 안에서 이 시스템 안에서 가장 긍정적인 에너지가 강한 카드예요. 태양이 일단 완전히 떴고요. 그러니까 밝고 환하고 두려울 게 없어요. 이 어린아이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지금 막 해바라기도 피고 있고 말이 뛰어갈 거고 정말 역동적인 살아있는 에너지가 강력한 카드거든요. 그래서 태양 카드는 준비가 끝났다. 모든 상황이 갖춰졌고 모든 조건이 갖춰졌다. 이제 가기만 하면 돼. 걱정하지 마. 긍정적이야. 이렇게 말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카드는 지금 그래서 여러분한테 당신은 지금 당장 행복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쪽에 가깝다. 약간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상황에 동전 2번이 붙은 게 문제예요. 이 지금 카드도 보시면 두 개의 보석을 저글링하고 있거든요. 저울질하고 있고 이 상황을 미루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확실히 정하진 못하고 있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뭐 일을 해야 되니까 어떤 사회적인 커리어 이런 것도 내가 지금 향해서 가야 되고 근데 또 어떤 주변에 중요한 사람들, 가족들, 뭐 어떤 친구들 이런 사람들도 챙겨야 되고 아니면 동시에 나의 어떤 몸과 마음, 건강, 웰빙, 워라밸 이런 것도 챙겨야 돼요. 근데 이거를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다 찔끔찔끔밖에 안 되고 조금씩밖에 건드려지지가 못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오히려 에너지가 분산돼서 피곤하다, 머리 아프다 이런 쪽에 가까워요. 지금의 여러분의 피로도는 사실 진짜 너무 힘들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피곤하다. 나는 그래서 좀 복잡하다 이쪽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아마 이번 분 경우에는 여러분 마음 안에 지금 나는 이렇게 막 다 해야 돼. 왜냐면 인생을 즐길 때가 아니야. 나는 지금 쉴 때가 아니거든. 나는 좀 더 많은 것들을 갖춰야 돼. 안정적으로 세팅을 좀 해놔야 돼. 또 이러한 것들을 끝내놔야 돼. 약간 이런 생각들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내적인 엔진이 계속 달리고 있는 정말 소강 상태까지 계속 가고 있는 그런 시점일 것 같아요. 아, 조금만 더 가야 돼. 나 더 열심히 해야 돼. 이런 성과주의 이런 것들이 좀 강해지고 또 길어진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카드들은 올해는 일단 행복을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올해는 더 많이 가지는 게 기회가 아니다. 지금 당장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거, 그 한 가지를 일단 확실하게 하는 거, 그게 오히려 기회의 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번 분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정말 여러분이 행복한 거,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다른 것보다 다른 사람의 만족이나 세상이 말하는 가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내 행복, 이거를 우선으로 생각하셨는지,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선택하셨는지,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나 남들이 말하는 행복 이런 거 따라간 건 아닌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상에 가진 것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마음의 만족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내 마음 안에 만족과 감사 이게 꽉 차지 않으면 그건 진짜 행복이 아니에요. 그게 이 컵 10번 카드가 강조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포기할 수 없고 이렇게 다 잡으려고 그러면 사실은 긍정적인 감정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반대쪽 감정. 내가 이걸 다 놓치면 어떡하지? 이 불안감이 더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몸은 계속 바빠지는 방향으로 가는데 그럴수록 감정은 계속 불안해지니까 이게 진짜 기쁨인가? 이런 의문도 들고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이런 만족감? 이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번 분이 이게 약간 경쟁 사회에 있다 보니까 그 경쟁에 너무 지쳐서 아니면 내가 지금 사회에서 어떤 인정받아야 된다, 이 욕구를 채워야 돼. 이러다 보니까 계속 약간 긴장 상태를 유지해온 그런 부분이 강해져 왔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계속 달려가다 보면 엔진이 과열이 되니까 현타가 와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 포인트를 잘 찾아서 나의 정말 진짜 만족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더 선택하셔야 된대요. 컵 10번이랑 완즈 2번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미 여러분 마음 안에는 진짜 만족, 진짜 미래 방향 이거 정하실 수 있대요. 그리고 선택을 내리시면 그 다음에 동전 8번이랑 전차로 나왔거든요.
이 에너지가 모여서 집중이 되면 훨씬 더 빨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일단 에너지가 분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거에 비해서 머리가 훨씬 아프고 피곤하거든요. 근데 이게 결정이 되고 나면 딱 집중이 되니까 그쪽으로 에너지가 모이면서 그 에너지가 더 강화되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올해는 뭐 일이 됐든 공부가 됐든 뭐 사람이 됐든 이거 내가 진짜 계속 가져가야 돼? 아니면 내가 이거 의무감 때문에 하고 있는 거야? 그냥 당연히 해야 돼서 남들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까지 계속 해왔으니까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질문을 꼭 하셔야 되고 그 질문에 답을 내려야 돼요. 이걸 했더니 내가 정말 즐겁다. 내가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 이것도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되려면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야 돼요.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건 어떤 게 위에 1위, 1등에 있는 거고 또 어떤 건 좀 내려놔야 되거든요. 위에 올라가는 게 생기면 아래로 내려가는 게 생기죠. 지금 수평적인 구조로 다 에너지가 분산되고 있는데 이것들을 줄을 다시 세워서 수직적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이제 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모임이나 활동 같은 것들을 여러 개 하고 계시다면 하나를 줄여야 될 수도 있고요. 뭐 일이나 공부 양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관계를 줄여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 확 다 한 번에 끝내는 거, 아예 끊어내는 거, 아예 없애는 거 그게 아니라 빈도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모임에 매주 가고 있었어요. 그거를 뭐 격주로 바꾼다든지 뭐 아니면 뭐 관계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아예 잘라내는 게 아니라 거리를 조금 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씩 우선순위에서 뒤로 물러내주면 돼요. 이제 그렇게 돼야 여러분 시간도 남고 체력도 남고 또 집중력도 좋아지고 이렇게 되면 결과가 되게 금방 좋아지거든요. 그래야 또 여러분 삶이 좀 더 리듬이 있게 강약, 중강약이 흘러가게 되게 바다가 자신의 조류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이러면 사람이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생기면 또 내가 올해 나를 좀 더 우선에 두었구나. 나를 좀 챙겼구나. 이 만족감도 생기거든요. 또 오늘 조언 카드들 보면 이게 수평적 구조를 수직적으로 바꿀 때 한 번에 뭔가 확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덜어내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다 해야 돼. 나는 다 완벽하게 해야 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돼. 이런 생각이 좀 강하셨던 것 같아요. 올해는 그걸 조금 내려놓고 하나씩 우선순위를 정해서 나는 이걸 더 집중하고 이건 좀 내려놓자. 이렇게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워낙 바쁘게 살잖아요. 세상이 복잡하고 너무 빨리빨리 바뀌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여유 시간이 생기면 약간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은 내가 뭔가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나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다. 이것도 사실 하나의 선택이고 공간이라는 것도 비어 있어야지 그 나머지 원래 있던 것들이 빛나게 되거든요. 여러분 거실에 이제 엄청 가구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가구들이 하나하나 다 어떤 매력이 있는지 이거를 알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명품 가구를 갖다 놨다고 해도 그게 꽉 차 있으면 가치를 발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 거실을 아예 싹 비우는 거예요. 텅 빈 거실을 만든 다음에 그냥 의자 하나만 딱 놔두고 그 옆에다가 책장 하나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실에 책장이랑 의자만 있어요. 그럼 누가 봐도 이 거실은 책 읽는 데 집중하기 되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거든요. 나의 24시간도 똑같아요. 한번 보시면서 너무 많은 가구들로 채워져 있어서 뭐가 중요하고 여기서 뭐 해야 되고 여기에 뭐가 집중이 돼야 되는지 이런 걸 모르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올해는 특히 시간이든 공간이든 여백을 만들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여유를 만드시고 그 여유가 여러분한테 더 많은 기회들을 보여줄 것 같고요. 더 좋은 결과들도 빨리 가져다 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3번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보면 유독 여러분 주변에 지금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특히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막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조언해 줄게 라고 하면서 조언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네가 진짜 걱정돼서 하는 얘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너를 정말 특별하게 생각한다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야. 이렇게 좀 얘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요. 아니면 뭐 실제로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보시는 영상이나 미디어 이런 데서 여러분한테 계속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얘기들을 자꾸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들이 물론 어느 부분은 맞을 거고 뭐 다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는 그런 것들 중에 몇 개는 약간 소음처럼 느껴지시나 봐요. 마음에 그게 진정성 있게 들어오지가 않고 있거든요. 오히려 사람들이 말할 때가 아니라 혼자 있을 때, 그때 드는 이런저런 생각들. 이게 맞지 않을까? 이쪽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여러분만의 의식들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오늘 카드들을 보면 3번 분들은 인생에 여러분만의 답, 이거를 모르는 분들로 보이지가 않아요. 답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고요. 완벽히 알지는 못하겠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알지 못하니까요. 근데 그래도 분명히 여러분은 좀 느끼고 계시거든요. 근데 물론 이게 확실히 어떤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상태? 약간 그래서 이 방향이 맞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약간 이런 상태? 이런 쪽이 가깝고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이게 이제 어떤 언어화되거나 구조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답답하실 수 있어요. 이게 확신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말로 증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스스로도 이게 진짜 맞는 건가? 약간 의심이 좀 남아있는 상태인 거죠. 오늘 카드들은 그래서 3번 분들한테 당신은 사실 답을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더 이상 어떤 새로운 정보 이런 건 필요하지 않다. 또 누가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지시하는 거 명령하는 거 허락해 주는 거 이런 것도 필요 없다. 좀 이렇게 강하게 말하고 있고요. 특히나 좀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기회들 내가 어떻게 좀 인정받는다거나 막 사람들이 주목한다거나 약간 그런 유명세 이런 기회랑은 약간 거리가 있어요. 내가 나를 만끽하고 내가 정말 알아보고 만족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내가 느끼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 약간 이런 차원에 더 가깝거든요. 왜냐면 지금 핵심 카드도 이제 은둔자랑 여사제가 같이 나왔거든요. 이 두 장이 다 굉장히 인물의 특성을 말해주면서도 속이 되게 깊어요. 이 두 사람은 다 누가 말해줄 필요도 없고 이 두 사람은 가르쳐줄 필요가 없거든요. 은둔자는 이제까지 지금 노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식을 쌓았어요. 되게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는 이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자기만의 지혜와 노하우 이런 게 있죠. 근데 그거를 자기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혼자 깊은 산에 들어가서 그걸 계속 다듬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은둔자 카드가 나오면 세상과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멈춘다, 정지한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데 근데 그게 이 주인공 자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산으로 간 게 아니거든요. 내가 이제 산에서 내려가긴 할 건데 지금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앞으로 정말 나의 지식을 어떻게 산 아래에 있는 마을 사람들한테 전해줄지 나의 다음 단계는 어떻게 가야 현명한지 이걸 좀 더 정확하게 생각해 보려고 잠깐 속도를 줄이고 약간 천천히 좀 깊은 생각, 사색에 들어간 좀 그런 모습을 말하거든요. 또 여사제 카드도 이제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자기만의 직관력이 있는 사람을 말해요. 유리구슬이 나와 있잖아요. 유리구슬을 들여다보면 답이 보여요. 내면의 답이 보이는데 이거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죠. 이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3번 분 경우에는 이렇게 되게 조용하고 잠잠한 카드들이잖아요. 겉으로는 별로 변화가 없다. 올해 뭐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 같다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사실 지금 이미 여러분 속에서는 굉장히 생각도 많이 하고 계시고 여러분 안에서는 정리가 좀 되고 있고 이 두뇌의 프로세스가 거의 슈퍼컴퓨터처럼 계속 가고 있거든요. 당장 뭔가 크게 보이는 행동을 하고 있진 않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의 여러분만의 답, 이게 정리가 되고 있고 오히려 타이밍을 그냥 기다리는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게 이렇게 별카드까지 같이 나오고 이러면 요즘에 세상이 워낙 빠르니까 이런 고요한 에너지들은 약간 뒤처진다 이렇게 느껴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빨리 달려가고 또 빨리 달려가는 것만 보여줘요. SNS도 보면 사람들은 뭔가 결정 같은 것도 탁탁 쉽게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결과도 빨리빨리 나오는 것 같고 되게 속도도 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만 이렇게 멈춰 있는 건가? 이런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자신의 가장 빠른 시간대만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 조합을 보면 그래서 3번분은 지금 약간 멈춘 듯하게 보이는 이 시간, 아니면 적어도 천천히 가면서 준비하는 시간, 이게 정말 필요하고 지금 맞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혼자 있는 시간이 확실히 운을 더 키워줄 거예요. 지금은 다른 사람의 어떤 말이라든지 뭐 조언이나 의견 이런 것보다는 딱 정말 여러분 생각이 더 중요하고요. 그 생각이 정리되고 체계화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또 은둔자 카드를 보시면 이 사람이 등불을 들고 있는데 이 등불이 정말 온 세상을 다 비춰줄 정도의 빛이 아니거든요. 딱 자기 한 걸음 앞만 보이는 정도의 빛이에요. 지금 3번 분한테 필요한 것도 정말 뭔가 거대한 계획? 인생 전체의 로드맵 그림 이런 게 아니라 딱 지금 이 순간에 나한테 필요한 것은 이것, 나한테 필요 없는 건 삭제, 당장 내가 해야 되는 선택들을 솔직하게 하는 것, 나답게 걸어가는 것. 지금은 빠르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가는 게 더 중요하다. 좀 이렇게 보이고요. 타로 카드도 별이랑 칼 8번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 3번분 마음에는 이게 별의 빛이 완전 강하진 않고 막 태양처럼 뜨겁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빛이 있는데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이걸 내가 정말 믿어도 되는 걸까?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거랑은 다른데?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부분들도 읽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나는 이 방향으로 가고 싶어. 근데 사람들이 야, 너는 그거랑 좀 어울리지가 않아. 아니면 너는 이거 하려면 준비해야 되는 거 되게 많아. 너랑은 좀 결이 다르지. 좀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또 아니면 영상으로 여러분이 가고 싶은 방향에서 이미 성공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봤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이미 엄청 뭔가 대단한 스펙을 가진 것 같고 내가 거기까지 따라가려면 너무 먼 것 같아요. 거의 불가능한 것 같죠. 왠지 나는 이미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부족한 것 같으니까 되게 위축될 수 있거든요. 또 이제 가까운 사람들이 가깝다는 이유로 오히려 더 3번 분한테 야, 그거 너무 무모한 도전이야. 안정적인 방향으로 가야 돼.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야, 요즘같이 빠른 시대에 너 그렇게 천천히 가면 안 돼. 되게 최대한 효율적인 쪽으로 가야지. 빨리 해야지. 남들 다 이거 한다는데 너 유행에 뒤처지면 안 돼. 약간 이런 말을 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랑 진짜 반대로 가야 되는 게 다음에는 거꾸로 매달린 사람이랑 마법사가 같이 나왔어요. 남들이 하라는 대로 하면 결국은 3번분 마음이 먼저 뜰 거예요. 아, 나는 저건 아닌 것 같다.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내 안에서 계속 나는 거꾸로 가야 돼. 나는 저게 아니야. 이런 직감이 드실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어떤 일이나 커리어, 사업 이런 게 아니라 관계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조건이나 스펙은 되게 좋거든요. 또 남들이 저 사람 다 괜찮은 사람이래요. 근데 만났더니 내 가슴이 뛰지가 않는 거예요. 머리로 생각해보면 이 정도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내 마음이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은 서서히 그 사람이랑 멀어지는 선택, 뭐 연락을 줄이든지 거리를 두는 선택, 나는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가게 되실 거고요. 또 그렇게 가야 돼요. 그게 오히려 기회로 작용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나 조직에 들어간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사람들은 좋은 데라고 말하거든요. 나는 뭔가 막상 끌리지가 않아요. 그럼 이제 아예 거기는 지원하지 않는 방향이 되겠죠. 이제 약간 오히려 반대로 남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건 좀 의외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내가 좀 그런 쪽에 끌리게 되면서 아예 다른 방향을 선택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뭐 그냥 어떤 사람을 소개를 받았는데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안 만나는 거? 뭐 이런 거 정도는 별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좀 의외의 선택을 내리는 거, 내 안에서 특히 직감이 말하는 선택을 하는 거, 이런 게 쌓여야 돼요. 이런 게 쌓이면 삶의 방향이 서서히 바뀌거든요. 사람이 원래 5도씩 천천히 바뀌어야 진짜 바뀌지 어느 날 갑자기 바뀔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의 변화나 기회는 이게 나중에 돌아봤을 때 이거 대박 기회였다. 완전 잘 됐다. 이런 느낌이랑 좀 다르거든요. 나중에 돌아보면 확실히 이게 나한테 맞는 거구나. 사람들이 말하는 거랑 나의 답은 좀 다를 수 있구나. 이런 나만의 확신?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또 오늘 조언 카드도 보시면 85번 카드 당신의 꿈을 따라가라. 이 조언이 나왔는데 사실 수비학에서 85는 진짜 강력한 조합이 돼요. 왜냐면 따로 떼어서 봤을 때 85는 숫자 8이랑 숫자 5랑 따로 떼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숫자 8은 원래 약간 뚝심이거든요. 나만의 장인정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나만의 한 우물을 파는
약간 나만의 시간, 노력, 집중 이런 걸 말하고요. 숫자 5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성장, 변화 이런 걸 말해요. 다른 사람 꿈을 따라가면 진짜 성장이 될 수 없다. 그건 내 꿈이 아니야. 그러니까 결말도 내 결말이 아닌 거다. 이걸 말하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특히 3번 분들은 사람들이 말하는 거, 세상이 말하는 거 그런 거 따라간다거나 남들보다 좀 더 빨리 가야 돼 이런 생각, 이런 거, 세상의 시계 여기에 맞춰서 살지 않는 거 그게 기회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뭔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유는 딱히 설명할 수 없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되는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보시고요. 또 반대로 당장 뭔가 논리적으로 설명은 안 되지만 내 심장이 약간 끌린다. 그걸 천천히 한번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 꿈이 진짜 보이기 시작할 거고 그 꿈까지 갈 수 있는 가장 나다운 길. 당장 눈앞에 한 걸음밖에 안 보이겠지만 지나가서 보면 나중에 꿈에 이르다 보면 그 뒤를 돌아봤을 때 아, 이게 진짜 나다운 길일 거야.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길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럼 3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4번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 뽑으신 카드들 보면 엄청 강력한 에너지들이 느껴지거든요. 보시면 전반적으로 메이저 카드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아마 4번 분들 경우에는 다른 분들보다도 2026년이 약간 대운이 교체되는 시기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요즘 4번 분들의 저 되게 깊은 무의식에서는 나는 이제 세상이 정해주는 대로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약간의 주도성? 이런 욕구들이 계속 살아있다라고 보이거든요. 나는 내 인생을 사는 건데 왜 나는 아직도 눈치 보고 있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 드실 수 있거든요. 물론 지금 황제랑 전차랑 같이 나온 걸 보면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안정적이고 되게 평범하게 살고 계실 수 있어요. 책임져야 되는 일들도 있고 역할도 있고 사람들이 4번 분 보면서 아 너는 이제 좀 뭔가 숙달됐다. 일도 잘한다. 너만의 뭔가 중심을 잘 잡고 살아가는 것 같다. 뭔가 좀 이렇게 생활이 규모가 딱 잡혀있다. 좀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마음 안에는 남들이랑 똑같이 살 수는 없어. 난 좀 달라지고 싶어. 이런 생각들이 강해지는 시기예요. 또 올해는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의 기회도 더 잘 잡을 수 있고 오히려 그냥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진짜 내 인생을 제대로 만끽하고 진짜 행복하게 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황제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4번 분들은 엄청 불안한 상태는 아니실 것 같거든요. 오히려 몸이나 마음이나 환경적인 것들은 준비가 끝났어요. 근데 오히려 변화 앞에서 망설이고 있다. 멈췄다. 좀 이런 차원에 가까워요. 여러분 가슴 안에는 나는 저렇게 되고 싶어. 저기로 가고 싶어. 이런 방향도 정하신 모습이고요. 저기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약간 기본적인 능력, 지식, 체력 이런 건 있으실 것 같거든요. 물론 그런 미래의 계획이 아예 완벽하지는 않아도 대략 어느 정도는 조금 짜여진 그런 편으로 보이고요. 그래야 여러분이 조금 더 편안한 그런 성향이실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미래 계획들이 지금 착착 행동으로 옮겨지진 않았고 결정이 확실히 내려지진 않았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정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지금 안 누르고 계시거든요. 뭔가 마지막 점검이 필요해. 한 번 더 생각해야 돼? 이런 것 때문에 뭔가 바꾸지 않고 있는 그런 에너지가 강하게 느껴져요. 근데 오늘 카드들은 이제 4번 분들한테는 그 결정 버튼을 누르는 거 이게 기회고요. 다른 사람이 주는 기회도 아니고 하늘이 그냥 떨어뜨려주는 기회도 아니에요. 내가 어떤 버튼을 누르겠다는 주도권을 탁 잡아야 그래야 판이 바뀌어가고 일단 여러분은 움직이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움직이는 것 자체가 운이 되는 그런 기회거든요. 보신 것처럼 핵심 카드가 지금 황제랑 전차가 같이 나왔는데 사실 두 카드는 거의 뭐 누가 더 에너지가 강한지 대결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에너지가 강해요. 황제는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한데 얘는 움직이려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먼저 황제는 책임감도 있고 통제력도 있고 기준이 되게 확고해요. 그러니까 이미 4번 분이 이제 삶의 어떤 부분들은 조금 기준이 확고하세요. 내가 이거 책임져야 돼. 약간 이런 자리에 있으신 것 같거든요. 이걸 조금 굳히고 가야 되니까 또 이것들을 내가 계속 유지해야 되다 보니까 이러면 문제는 가볍게 갈 수가 없어요. 황제는 내가 계속 이 자리를 지켜야 되잖아요.
내 전차 카드는 왕자 격이거든요. 전쟁에 나가서 내가 뭔가 성과를 내야 되고 움직여야 돼요. 둘의 에너지가 방향성이 좀 다르죠. 황제 카드 이미지는 약간 자수성가한 사업가? 아니면 뭐 집안의 경제를 책임져야 되는 가장, 이런 걸 말하는 카드거든요. 셰프다라고 하면 내가 오너 셰프예요. 내 식당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오늘 나가는 음식들은 내가 책임져야죠. 내 이름을 걸고 하니까요. 내가 퀄리티도 유지해야 되고 그러면서 매출도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되죠. 이게 내가 없으면 내가 오너 셰프니까 내 이름을 걸고 하는 거니까 나 없으면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유지하려면 365일 정말 정성을 들여야 되고 에너지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이거를 유지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내가 여기서 새로운 걸 도전한다? 새로운 전쟁을 한다? 이거 쉽지가 않아요. 뭔가 나 혼자 취미를 찾아보겠어. 뭐 힐링을 하겠어. 이렇게 따지다 보면은 이게 식당 운영이 안 돼요. 어느 날 문을 닫을 수가 없거든요. 이제 아마 이런 식으로 4번분도 이게 황제 카드를 깔고 앉아있기 때문에 타고난 책임감이라든지 주인의식 이런 게 좀 강하실 것 같거든요. 여러분은 그냥 막 살기가 어려워요. 근데 문제는 그게 너무 오랫동안 가다 보면 이게 황제는 개인의 삶이 없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답답해요. 그리고 여기도 나도 좀 너무 딱딱한 도리자에 앉아있는데 나도 좀 내려가서 누워있고 싶고 쉬고 싶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 타이밍에 맞춰서 이제는 올해 전차 카드가 나온 것 같거든요. 전차는 황제랑 에너지 방향성이 달라요. 얘는 방향이 정해지면 상황이 따라오는, 딸려가는, 이동하는 구조, 이걸 가지고 있거든요. 능력이 충분히 있고 이제는 떠날 결심만 하면 된다. 좀 이런 걸 강조해요. 움직이기만 시작하면 진짜 많은 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걸 이미 4번분도 알고 계실 것 같거든요. 이미 충분히 움직일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지금의 책임 때문에 약간 망설이는 상태다. 좀 이렇게 보이고요. 올해는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전차 카드에서 원래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일단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가야 돼. 이런 메시지거든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거, 각을 재는 거, 완벽하게 준비되는 거. 그렇게 가면 너무 늦어. 이렇게 말하는 카드예요. 모든 길을 다 하나하나 알고 나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일단 목적지를 정하고 방향을 정했으면 일단 가야 돼요. 또 움직이면서 좌회전할지 우회전할지는 조정해 가면서 가는 거예요. 가다가 신호가 빨간불이면 멈추는 거고 파란불이면 다시 가는 거죠. 우리 운전할 때도 생각해보면 어디를 가야 돼요. 그럼 목적지를 찍으면 그냥 가야죠. 그거를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이 모든 경로를 한 번씩 다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간다 그러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냥 그때그때 얘가 말해주는 대로 따라가면서 만약에 얘가 더 좋은 길을 추천해줘요. 그러면 경로를 바꾸게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결국 더 준비를 완벽하게 해야 잘 되는 게 아니라 움직이다 보면 길이 생긴다. 이런 걸 강조하는 카드거든요. 올해는 그래서 4번분 경우에는 약간 지금 가지고 계신 무언가 유지하고 있는 거. 아, 이대로는 안 되겠어. 바꿔야겠어. 이게 한번 크게 들어오는데 문제는 여러분이 책임감이 너무 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로 아무리 움직여야 되는 걸 알아도 시동이 잘 안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타워랑 여사제가 시작부터 들어온 것 같아요. 이게 바꿔야 돼. 달라져야 돼. 이게 머리로는 어차피 계속 아는데 이게 진짜 바뀌려면 몸에서 먼저 반응이 올 수도 있거든요. 내가 계속 과로하고 일을 열심히 하고 야근을 해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도 정말 내 삶을 찾아야 되는데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계속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계속 이 상황이 유지되고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그런 경우라면 어느 날 몸에서 진짜 한계를 느낄 수 있어요. 아, 이대로는 진짜 안 돼. 이렇게 깨닫게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회사에서 이제 윗사람이 뭔가를 계속 결정해주고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기다렸다가 일을 하는 좀 그런 구조였다면 어느 날 윗사람이 갑자기 사라져요. 내가 이제 결정해야 돼요. 그런 맥락도 가능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회사라면 윗사람이 바뀌는 구조, 윗사람의 공백 이런 가능성도 있고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시도하지도 않았는데 이동수가 붙을 수도 있어요. 그냥 갑자기 환경이 달라지고 타워 카드는 외부에서 변화가 크게 들어오는 교통사고 같은 거라서 아, 이건 내가 갈 길이 아니구나. 나 다른 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물리적인 상황이 먼저 바뀌고 몸이 바뀌고 그래서 내 생각이 그냥 아, 이젠 진짜 결정할 수밖에 없구나. 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왔는데도 주변 사람들이 굳이 지금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은 당연히 여러분의 어떤 운의 흐름 이런 걸 알지 못하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올해는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흐름이 한 번 오면 이미 대운 교체기에 들어서거든요. 삶의 속도 자체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4번분이 원하지 않아도 일단 구조적인 변화라든지 시스템의 변화, 타워카드로 먼저 한번 크게 올 거고요. 이걸 지금 당장 정리해야 돼요. 수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져야 돼요. 주도권에서 변화가 와요. 이제 그러다 보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왜 진작 안 바꿨을까? 이렇게까지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외부 변화가 너무 크게 오면 또 교통사고라고 한다면 교통사고도 적당히 해야 내가 수습하고 또 다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데 교통사고를 너무 크게 당하면 내 생명이 위험하고 또 너무 복귀하는데 힘들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몸의 변화를 내가 예방주사 맞듯이 내가 먼저 시작해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오늘 조언 카드도 보시면 정말 올해는 미루고 있는 변화를 하나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 미루고 있는 게 혹시 책임감 때문에 미루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바뀌는 게 두려워서 그런 건 아닌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완벽하게 준비하고 바꿔야 돼, 이러면 너무 늦어요. 전차 카드는 너무 생각 많이 하다 보면 전차 그냥 가버리거든요. 지금 여러분 삶에 뭔가 고여있는 안정적인 거 이거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 무의식을 계속 발목 잡고 있거든요. 무의식이 계속 뭔가 시그널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 내가 알아서 바꿔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되는 거 이걸 먼저 바꿔보시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정말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 확 바뀌면서 주도권이 넘어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이제 그러면 교통사고니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내가 대운이 교체되는 시즌이라 그렇구나. 이때는 내가 좀 더 주도권 가져와야 되는구나. 오히려 당당하게 변화의 결정권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걸 위해서 미리미리 하나씩 변화를 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4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5번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보면 여러분은 주변에서 진짜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막 이런저런 자기 얘기를 털어놓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소연하는 사람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자기 비밀 얘기를 털어놓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자기 되게 힘들다고 막 자기 사정을 얘기하면서 이거 좀 해줘 막 부탁을 한다든지 그런 일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또 반대로 이제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도와주려고 그러면 5번 분들은 좀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거절하는 그게 더 익숙하신 분들로 보여요. 뭐 그게 타고난 성향 자체가 이제 선하고 도움 받는 것보다 도움을 주는 게 더 익숙해서 그러실 수도 있는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다 자기만의 시간과 에너지가 다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5번 분들이 왜 나는 항상 이렇게 더 이해해야 되는 거지? 왜 내가 먼저 챙기고 내가 먼저 배려해야 되는 거지? 왜 내가 참아야 되지? 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올해는 그렇게 나의 원래 이미지, 포지션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드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지금 교황이랑 여황제랑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맥락들이 5번 분들이 호구라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당하는 게 익숙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이제까지 너무 이제 주는 사람으로 살아왔기 때문이다. 좀 이렇게 보이고요. 조언을 해준다거나 상황을 정리를 해준다거나 누가 이렇게 싸우고 있으면 양쪽에서 입장을 각각 들어보고 중재도 하고 되게 힘든 일인데 그걸 계속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하거든. 이 생각이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이어져 왔던 것 같거든요. 이 교황도 그렇고 여왕제도 그렇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주는 게 너무 익숙해졌거든요. 그러면 받는 게 뭔지 몰라요. 그리고 받는 방법이 너무 어색하고 잊어버리는 좀 그런 상태에 가까워지거든요. 내가 그냥 해야지. 내가 알아서 해야지. 눈치 봐서 눈치껏 먼저 해야지. 좀 이런 게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올해는 5번 분들은 여기서 이제 벗어나서 새로운 쪽으로 가야 한다. 그게 기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도움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되고 또 배우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고 나도 어떤 단단한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고 나도 소속감을 느끼고 연결되고 이런 장면들이 여러분한테 기회로 작용한다고 보이고요. 또 그런 상황들이 익숙해져야 일단 그래야 운이 트인다라고 해요. 아까 보신 것처럼 교황 카드도 두 사람이 다 이 교황 앞에서 자기 입장만 얘기하거든요. 교황은 그걸 다 들어야 되고 그러면서 중재까지 해야 돼요.
원래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모여서 살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모이면 원래 갈등이 생겨요. 이제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 인간은 갈등이 있었고 그 갈등을 중재하는 사람, 도덕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려주는 사람, 객관적으로 알려주는 사람, 규칙을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되게 옛날에는 그걸 이제 종교가 그런 역할을 했던 거고 지금은 교황 대신에 법이나 어떤 제도 이런 게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황 카드 뽑으신 분들은 주로 자기 기준도 약간 분명하게 있으시고요. 도덕적이고 좀 선하고 객관적인 입장을 내가 취해야 되다 보니까 막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좀 정도를 걷는 그런 분들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황제는 일단 보호하는 울타리 자체를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울타리 역할을 늘 해왔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 두 카드가 만나면 이제 기준도 되게 단단한데 그게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보호하는 그런 역할로 활용되는 거고 결국 울타리는 계속 울타리로 있어야 되니까 나는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역할이 어떤 거냐면 되게 큰 성이 있고 그 성 안에 사람들이 되게 평화롭게 살아요. 근데 그 성을 지키는 문지기가 필요하거든요. 그 문지기예요. 이 문지기는 근데 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문지기가 있어야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거든요. 나쁜 사람이 오면 문지기가 봐서 이거 나쁜 사람이구나. 안 돼. 들어올 수 없어. 이렇게 걸러줘야 돼요. 그래야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평화롭죠. 근데 그러면서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해야 되니까 구별을 다 해야 되거든요. 자기 기준이 확실히 있어서 그 사람을 구별해야 돼요. 이러니까 그냥 문을 닫아놓는 게 아니라 문지기가 필요해요. 왜냐면 여기서 결정을 해줘야 되니까요. 그 역할을 계속 해야 되는 문지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정체성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쉴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래야 안에 있는 사람들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러면서도 평화까지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5번 분 경우에도 그냥 일 자체가 많아서 피곤한 게 아니에요. 그냥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어른스러운 사람, 결정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역할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피곤해진 그런 쪽에 가깝거든요. 문지기가 뭐 엄청 무거운 물건들을 계속 나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계속 문을 지키면서 사람들을 계속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적 스트레스가 엄청 큰 거예요. 나는 흔들리면 안 돼. 지금은 내가 뭐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참아야 돼. 난 지켜야 돼. 나까지 무너지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곤해지셨고 그게 좀 버텨온 시간이 긴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쉬는 시간이 그래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쉬는 시간이 생겨도 스스로 계속 볶거든요. 내가 이 시간에 이러고 있어도 되나? 계속 스스로를 평가해요. 나는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여왕제 카드를 보시면 다른 여왕제 카드랑 다르게 아예 이제 선물이 되게 크게 그려져 있고 받아라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제는 선물을 받는 연습이 필요해요. 올해는 그 문지기 역할에서 나오는 것, 그게 일단 기회고요. 여러분도 이제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으로 가도 되고 그래도 괜찮은 그런 타이밍이 온다고 해요. 그래서 누가 여러분한테 호의를 베푼다거나 배려한다거나 도와준다는 거, 또 여러분이 뭔가 배울 수 있는 자리, 이제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라 배우는 자리, 이 모든 것들을 받으실 때 특히 미안해하면 안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게 되고 나면 삶의 어떤 에너지 이런 것들도 확실히 회복되고 되게 끌어올려지고 텐션도 올라갈 거예요. 오늘 타로 카드도 보시면 칼의 시종이 먼저 나왔는데 이건 배우는 상황이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을 말하거든요. 근데 지금 동전 3번이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계속 교황은 이제까지 혼자 있었고 여왕제도 혼자 울타리를 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들어올 거예요. 지금도 여러 가지 새들이 붙어오기 시작했고 동료들이 생기거든요. 같이 하는 구조가 곧 생길 거예요. 내가 혼자서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은 일단 조금씩 줄어들 것 같거든요. 누가 나서서 먼저 도와준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배우는 자리가 생기고 더 성장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5번 분한테 5번이 이거 배워봐라 약간 이렇게 기회를 줄 수도 있어요. 이제까지는 여러분이 계속 뭔가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자리에 계셨거든요. 약간 에너지가 소진되고 달았어요. 근데 이제 반대 상황이 생기는 거죠. 학교 교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선생님이 교황의 위치에 있거든요. 계속 가르치는 자리에 있어요. 그럼 옆에 이제 2명 이상의 이렇게 학생들이 있는 거죠. 학생은 계속 배우는 자리에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이때 학생이 1명 빠져요. 근데 그래도 수업은 계속 할 수 있겠죠. 이 빠진 학생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뭐 친구한테 녹음을 해달라, 뭐 아니면 필기를 보여달라, 아니면 추가로 더 공부하겠다 이렇게 해서 결석한 걸 채우면 되잖아요. 자기가 혼자 더 공부하면 되죠. 근데 문제는 선생님이 빠지면 수업이 아예 진행이 안 돼요. 멈춰요. 5번분은 이제까지 그 선생님 자리에 계속 있으셨던 거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나 없으면 일이 안 돌아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선생님도 때로는 모든 걸 내려놓고 학생의 자리로 돌아가는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가끔 아프면 나 빠져도 되고요. 뭐 그냥 아까 학생처럼 친구 필기 본다든지 나 아팠으니까 그냥 하루 못 나와도 시험 볼게요.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빠지는 상황에서는 무조건 보강해야 되거든요. 이게 혼자서 해야 되는 구조니까 진짜 힘들 수밖에 없죠. 근데 학생은 내가 없어도 다른 학생이 대신 해줄 수 있는 몫이 있거든요. 이건 진짜 같이 가는 구조인 거죠. 이제 올해 5번분이 이렇게 같이 하는 상황, 특히 같이 배우는 상황, 오히려 그게 기회라고 보이고요. 선생님이 갑자기 학생이 된다 그러면 처음에 분명히 어색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5번분이 오히려 가지고 있는 능력이 더 빛나게 될 거거든요. 아, 나 이거 잘하는구나. 이거 배우니까 되게 신기하다. 즐거움도 생기고 여기서 여러분의 매력도 나올 수 있어요. 혼자 다 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 긴장감을 내려놔도 돼. 힘을 빼도 돼. 이게 진짜 마음속에 완전히 들어오면 사실 감정적으로 훨씬 여유로워지거든요. 이제 그 여유는 이게 내가 보여주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고 그런 여유가 나의 매력을 더 자연스럽게 내보내주게 돼요. 이제 그래서 오늘 조언 카드들까지 같이 봤을 때는 이제 도움을 받는 거, 배우는 거, 이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원래 뭔가를 모릅니다 라고 말하거나 아, 나 이거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면 되게 부끄러워져요. 왜냐면 그게 어떤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내가 뭔가 다 알아야 될 것 같고 다 알아서 해야 될 것 같고 혼자 내가 그걸 다 해야 뭔가 일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우리가 가르치는 거나 혼자 하는 걸 계속하면 이게 결국 다 소진되다 보니까 나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거든요. 선생님도 뭔가를 배워야 학습을 해야 더 잘 가르칠 수 있어요. 다시 도움을 받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또 그걸 심지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면 나 혼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까지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5번분들은 사실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너무 많이 기대기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기대는 거 이거 방법은 거의 잊어버리신 상태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배울 수 있는 기회 또 내가 기댈 수 있는 기회 이런 거를 열어두세요. 그러면 그걸 다시 또 나누는 방향으로 갈 거고 또 이 배우는 환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가는 구조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까워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인연이 연결돼요. 그럼 또 그 사람들이 또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우연 같은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올해는 여러분이 도움을 받는 것부터 시작해보시고 뭔가 하나 배워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도와주는 사람, 나한테 가르쳐주는 사람, 여러분이 먼저 한번 기대해보세요. 거기서부터 정말 연쇄적으로 파도처럼 계속 기회가 온다고 해요. 네, 그럼 5번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